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에요. 네,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정한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법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이 경과되는 오늘 오후 2시 반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이후 해당 법을 처리하고요. 네. 곧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표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국회 과방위에서 그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오전 중 출석을 하라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후에 탄핵당할 사람을 현안 질의에 오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어떤 근거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임명되자마자 취임 직후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여권 몫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했고요. KBS 이사 7명을 추천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위원장 이 두 사람만 의결에 참여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의 핵심인데요. 또 이 법 조항 중에 필요시에는 이 임명 전에 이사들에 대한 면접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면접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위법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목 방통위원장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현재 인원이 2명이 된 건데 2명이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전임 방송통신위원장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권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본인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었던 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안 의결이 이미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러한 야당의 잇따른 탄핵 공세에 대해서 이제는 헌재와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무 정지가 되는 건 부담이긴 하지만 네. 이번 사안은 이 이사 선임 한 건이잖아요. 또 이게 법리도 간단해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다른 사안보다 빠르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사 선임은 정당한 업무로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직무정지로 파생되는 모든 부작용과 역풍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빠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탄핵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여론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이 1개월이나 2개월 안에도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6개월까지 이 공백 사태가 진행이 되면 지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한 사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뿐만 아니라 이 통신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야당이 세 차례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이제 MBC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도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다릅니다.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해서 불가피한 탄핵일 뿐이고 국민들도 이 정부의 방송 장악의 부당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탄핵도 불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여론의 향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된 게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여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 않아요? 또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출석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 세 번째 탄핵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과방위도 좀 질주를 멈추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오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지 않자 민주당은 6일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단독 의결했고요.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모두 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이뤄진 건데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을 하거나 해서 이사 선임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지 않겠어요? 네, 오늘도 그래서 여당도 고심이 깊었던 게 사실이었는데요. 네. 이 방통위의 주요 당면 현안이었던 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안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송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대체 그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에 통신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통신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상실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텨서 이 공백이 생김으로써 이 국가 통신 정책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역시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산의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순차 개각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대가 좀 많은 인물이지 않아요? 사실 이번 주에 이 인선이 여야 모두에게 충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 후보자를 앞세워서 노동계약 시도를 하려 하고 있다. 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이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명하면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네. 이 해당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 파행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 내에서도 굳이 이 강성인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명확히 있고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줘야 하냐. 우리가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이 김문수 후보자가 조금 민주당과 싸우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도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 배경은 뭘까요?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의 인사에 변화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총선 이후에도 그 국정 기조 변화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더 강성인 후보들을 임명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그 야당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보다 훨씬 더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점점 더 인선이 강경한 인사들로 좀 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재풀이 바닥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소위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컸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일단 대통령의 인선이야 뚜렷한 배경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이 선호하는 서울대 출신인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이 김문수 후보자를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경산호위 위원장에도 임명했던 거고요. 이 노동개혁이라는 지향점에 있어서도 많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예정에 없던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이 자리에는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도 참석했다고 하던데요. 이 회동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22대 국회 개원이 지금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 구도로 가는 양상이 지금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탄핵 청문회 등으로 조금 우회적으로 띄우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좀 줄여서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국정농단 제보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 강경한 탄핵 관련 행보를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좀 부각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저지에 대한 국정인식을 조국혁신당과 결국엔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게 컸을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은 170여 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역풍 등을 고려해서 또 중도층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사실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이라는 점은 우리는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의미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소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 측의 좀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는 정점식 위원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트로이 목마라느니 친윤계를 그냥 두면 최고위 구성이 4대 5냐 5대 4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언론 플레이들이 친윤계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지도부 또 계파 간의 갈등을 조금 안 하는 지도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친윤계로 꼽히는 정점식 의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혹은 친윤계 거기와 한동훈계의 어떤 권력 다툼, 알력 다툼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네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 인선 과정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가 그렇게까지 쟁점이 됐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년이란 임기가 보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일괄 사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친윤계 쪽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잘못됐다고 보더라고요. 정점식 위의장에게 한동훈 대표가 따로 찾아가서 내가 새로운 당의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부로 힘을 좀 실어서 가고 싶으니 조금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계 쪽에서도 이 정점식 위의장이 물러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버티기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정점식 의장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 위원장이 너무 독선적으로 간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왔고요. 또 반면 이렇게까지 당대표가 새로 들어섰으면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버티느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오늘 김상훈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지명했어요. 김상훈 의원은 개파색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행시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 전개에 입문한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분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굵직한 당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이분은 행정 전문가, 재정 전문가로 꼽히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중앙선대위 공동직능총괄본부장을 지내긴 했지만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